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20년 1월 8일 수요일 아침 출근길 영상입니다. 현재 시간은 조금 오늘 늦었습니다. 6시 반입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비가 오고요. 오늘도 출근하는 길에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지금 1월 초면 소환, 대안 이쪽 한참 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 날씨가 올해는 정말 안 추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조금 색다른 지식산업센터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서 파는 사람, 시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접근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처음에 시작을 할까요? 어떤 접근으로? 정확하게 자본주의 논리입니다.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를 시작해서 다 팔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가장 먼저 판단합니다. 이거를 시작을 해서 얼마만큼 기간 동안에 이거 분양을 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분양받은 사람이 나중에 득을 더 보게 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기업체가 사는 물건이고, 기업체니까 기업체를 위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뭔가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건물이 지어졌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그냥 어떻게 만들면 잘 사갈까, 어떻게 만들면 매출이 올라갈까,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건물이 지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팔까라는 개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리스크를 분산하고, 조금이라도 사는 사람에게 이렇게 적은 돈으로 사게 하기 위해서 규모가 작아졌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매출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까, 이런 구조적인 고민을 하면서 뭘 넣으면 그러면 더 돈이 될까, 이 고민을 하면서 지식산업센터보다는 기숙사가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기숙사가 많이 들어간 겁니다. 기숙사가 지식산업센터보다 가격이 싸면 절대로 기숙사를 넣지 않습니다. 이런 접근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 접근으로. 최초의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이제 이 시장 조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분양 대행사의 의견을 굉장히 잘 듣는 이유가 뭐냐면, 분양 대행사가 이거를 팔 수 있다 못 팔겠다, 지금 현재 시장이 이 정도면 괜찮다 안 괜찮다를 사실은 사업 시행하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거를 모든 이렇게 사업을 하는 이 기반의 자료조사를 이렇게 시장조사하는데, 그래도 분양 대행사가 하는 시장조사를 굉장히 신빙성 있게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2014년 끝털이 2015년도에 지금 이제 가산동에서 최고가 지식산업센터 분양가를 찍고 있는 곳이 가산역 바로 앞에 SKV1이었습니다. 이게 한국음향 부지였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이 한국음향 부지가 2015년, 14년 말 15년 요때, 그때 부지가 가산역 바로 앞이잖아요. 이제 2천만 원이 안 됐습니다. 최초에 이제 호가는 2천만 원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매매된 가격은 2천만 원이 안 됐습니다. 1900만 원 정도, 거의 그 정도 가까이에서 5,000평이 팔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땅이 왜 이렇게 빨리 안 팔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로 되돌아간다고 치면, 정확하게 이제 2020년 됐으니까 5년 전, 4년, 5년 전 됐잖아요. 5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그 시기에는 이거를 사업을 해갖고 분양을 다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했던 시절입니다. 리먼 사태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이거를 시작을 하면 분양을 다 끝낼 수 있을까? 이 정도 분양가를 땅값을 주고 사면 분양가를 700만원, 800만원대에 가까이 가서 분양가를 책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시장에서 이 정도 금액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사실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팔리지 않았습니다. 얼른. 그 이후로는 이제 분위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토지를 사서 매입해서 이렇게 기회를 보고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지식산업센터를 사업 시행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지식산업센터를 사업 시행했던 사람들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일반 사업 시행자들이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디벨로퍼들, 아파트를 시행하고 이런 시행사들까지도 지식산업센터를 보고 대한민국의 정말 탑 브랜드인 건설사들까지 토지를 사서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마당이 되었지만 불과 4년,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그런 회사들이, 그런 개발사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지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거 쪽을 규제하고 주거 쪽에 사업을 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논리에 돈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로 온 겁니다. 그 거대 자본가들이 이 지식산업센터의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 그 누구도 수분양자가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수분양자가 사서 당신 임대사업 잘해라 하고 그 여지에 폭을 주기 위해서 사업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선택해야 되고 더 잘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케이스에서는 사실은 이제 과거 지식산업센터만 이렇게 개발을 했던 사람들만 있었을 시절이라면 사실 진작에 지식산업센터의 이 분양 경기가 진작에 망가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지식산업센터를 전혀 몰랐던 사업 시행자들까지 지식산업센터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마케팅하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 주거 쪽에 있었던 이 투자자들, 주거 쪽을 분양했던 이 분양 대행사들까지도 지식산업센터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존에 주거만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이 지식산업센터가 소개가 되고,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지식산업센터가 한마디로 거대한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정책적으로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정말 문제가 많은 곳이 하남미사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너보고 그럼 사업 시행하라 그러면은, 만약에 네가 찍어서 사업 시행하라 그러면 너는 어디 가서 사업을 시행을 하겠냐 그러면 저도 하남미사를 간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분위기에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이. 그런 분위기가 안 잡히는 곳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고전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더 거대 자본가, 더 큰 대기업의 건설사들, 그들만의 전유물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사는 사람들은 더 비싸게 사야 되고 더 마진은 없어지고, 근데 결과적으로 맨 밑에 있는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가격, 이 지식산업센터를 실제 사용하는 가격, 실제 기업체가 사용해서 임대를 주는 가격은 하나도 올라가지가 않잖아요. 하나도. 그대로 멈춰 있는 거 아닙니까? 임대료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나마도 참 기대 수익이 조금은 낮아져서 이 정도도 만족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참 이 시장이 어떤 변모와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될지는 참 이렇게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다음에 올해 지식산업센터를 봐온 사람으로서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시장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이야기, 좀 전체적인 큰 그림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한번 드렸습니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구독과 좋아요가 너무 없어서요, 구독자가 안 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그래야 제가 좀 더 좋은 이야기, 현장의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비가 옵니다. 운전 조심하시고요.